안녕하세요. 나누면 행복 참여연입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바로 기적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시나요? 유방암 환자 린다 캐럴러는 담당 의사로부터 밤을 넘기기 힘들 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홀로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는데요. 그런 마음을 알아차린 병원 간호사들이 린다를 위해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과 장식품이 중환자실을 가득 채웠고, 가족과 지인, 병원 의료진의 축복 속에 린다는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거라던 린다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고통스러운 투병 중에도 사랑하는 딸이 커가는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길 소망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9년째 기적을 이어가고 있는 예주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뇌종양 발병 이후 매일 찾아오는 고통. 엄마 은미 씨는 벌써 13년째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딸에게 늘 아픈 모습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엄마.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지금 너무너무 싫어요. 축하합니다. 가족들 곁에 조금만 더 머물 수 있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버텨온 지난 13년. 엄마의 소원은 언제나 단 하나뿐입니다. 야, 세수하고 양치하고 아빠가 계란후라이 해줄까? 어? 뭐 먹을 거야? 계란후라이 몇 개? 한 개. 두 개? 한 개.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예주의 아침을 챙기는 건 늘 아빠 이인호 씨의 몫입니다. 이리 와. 아빠가 챙겨준 달걀 프라이로 간단한 아침을 대신하는 예주. 왜 예주 밥은 안 먹고 얘 계란후라이만 먹어요? 빨리 먹고 나가야 돼. 자리에 누워 좀처럼 일어나질 못하는 엄마. 진통제와 계속된 두통에 몸이 힘들다 보니 누워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엄마들처럼 아침도 챙겨주고 배웅도 해주고 싶지만 마음같이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가방 준비물 다 됐는가 한번 가방 확인 한번 해봐. 질문이 많았는데 어? 준비물 없어요. 없어? 기력 없이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이 예주에겐 당연한 일상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해. 어? 네. 그래. 잘 갔다 와. 아침에 입맛도 없고 주로 이제 율무차나 미숫가루 같은 걸 아침 대용으로 많이 먹어요. 아침이면 기력도 없고 입맛도 없는 아내지만 독한 진통제들을 먹으려면 뭐라도 챙겨 먹여야만 합니다. 은미야, 일어나 빨리 좀 마시고 자. 날씨 변화에도 민감한 엄마의 컨디션. 날이 습하거나 아침이 되면 몸이 가라앉아 더욱 힘들다는데요.
컨디션 별로 안 좋아? 체력이 붙을 새도 없이 지칠 만큼 계속된 치료에 수척해진 엄마의 얼굴. 힘든 치료들을 이어가며 몸무게도 2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도 괜찮으세요? 안 먹는 것보다는 예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꾸 이제 다리 힘도 풀리고 이제 눈이 이제 조금씩 확 눈으로 봐도 확실히 표시가 날 만큼 눈이 좀 튀어나오더라고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신경외과를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뇌종양이다 했는데 그때는 진짜 이제 어찌 해야 될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임신 8개월 무렵 몸에 이상 증세를 보이던 엄마. 검사 결과 뇌에 물이 차는 수두증 진단을 받게 됐지만 임신 중인 터라 치료를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뇌 검사 결과 악성 종양까지 발견된 건데요. 마시고 약 먹어. 출산 직후 아이를 품에 안고 육아의 기쁨을 느껴볼 새도 없이 엄마는 힘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만 했는데요. 그때가 겨우 결혼 생활 2년 차. 엄마 나이 30도 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힘겨운 투병 생활도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진통제 종류하고요, 뇌보호제, 영양제, 그리고 이제 위장 보호제, 네, 간질약도 좀 들어있고요. 이건 이제 마약성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요? 네, 이게 이제 마약이라고 써져 있죠. 근데 일반 진통제가 안 들으니까 드시는 게 아닌 거세요? 이것도 줄어든 거야. 약이 얼마나 썼는지 와. 이제는 웬만한 약엔 내성이 생겨 독한 진통제가 아니고선 소용이 없습니다. 자리에 눕자 떨리기 시작하는 엄마의 양팔. 상하체 근력이 많이 떨어지는 데다 뇌전증으로 인해 손떨림이 잦다 보니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머리 쪽에 그 종양 때문에 이렇게 손도 떨고 발도 이제 힘이 갑자기 딱 풀리고 그래요. 걷다가도 힘이 풀리면은 그대로 이제 주저앉고 이게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 이 힘이 풀릴까 몰라요. 우측 척두엽 쪽에 종양이 있어서 수술하고 지내던 중에 3년 뒤에 이제 요축으로 허리 요축으로 이 종양이 전이가 됐어요. 요추신경.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허리로 전이된 종양인데요. 전이된 종양의 위치가 좋지 않아 수술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4년 전부터는 혼자선 거동도 힘들어진 엄마. 처음 허리로 종양이 전이된 당시엔 절망적인 소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허리까지 전이가 되면은 좀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짧으면 6개월이고 길어야 1년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9년째니까 이게 이제 거의 이제 기적이라고 봐야죠. 힘 꽉 줘봐. 힘 밀어. 방사선 치료도 90번 가까이 진행한 데다 더 이상의 방사선 치료는 오히려 해가 되는 상황. 웬만한 항암 치료도 다 해본 터라 또 다른 치료법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치료법만 기다리고 있을 순 없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에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집사람 같은 경우는 발목이 굳어가지고 발목이 이게 안 제껴져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굽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굽어져요. 이게 굳어가지고 혼자서 서지 못하니까 서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점점 약해지는 다리 힘을 길러주기 위해선 근육을 풀어주고 꾸준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집에서도 열심히 운동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얼른 좋아하셔야 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거 진짜 너무너무 싫어요. 어머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든 게 네. 그래서 얼른 나오고 싶으시구나. 네. 네. 전체적으로 몸에 힘이 떨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엄마. 아빠 인호 씨는 그런 엄마의 곁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돌봐주고 있는데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아프기 시작한 뒤로는 점점 아이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놀래. 차. 놀래를. 안 찬데? 수술도 위에는 손하고 머리랑 느낌이 틀리지. 이제 좀 나았어. 좀 들어가. 마사지를 좀 해줘야지. 예. 머리도 시원하고 수술 부위가 있어가지고 이쪽 부위를 좀 많이 아파하거든요. 처음엔 머리를 감겨주는 일이 어색했지만 세월이 세월인지라 이젠 이것도 익숙해졌습니다. 돌아가. 몸이 많이 불편하고 난 뒤에부터는 혼자 씻고 하는 게 많이 불편해요. 이렇게 멀미 좀 많이 들어요. 힘이 없어 이곳저곳 부딪히는 일이 잦다 보니 멍 한두 개쯤은 늘 있는 일입니다. 신혼 초부터 병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난 13년은 정말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들도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잘 됐어.
시원하고 몸이 시원해지셨어요? 머리가 시원합니다. 통증도 없고. 역시 남편밖에 없네요. 네,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어? 고생했어. 빨리 들어와. 신발 좋게 벗고. 바닥에서 말안 됐잖아. 파리해줘.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빠의 심부름을 가는 예주. 귀찮을 법도 할 텐데 말없이 집을 나서는데요. 예주가 이제 심부름을 하나씩 이제 배워가면서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아빠 도와주는 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 당번이었거든요. 요즘 사춘기가 찾아오고 있지만 아빠 혼자선 힘들다는 걸 알기에 아빠를 돕는 일엔 불평이 없습니다. 그 사이 저녁 준비에 나선 아빠. 오늘의 메뉴는 엄마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인데요. 엄마 대신 살림을 도맡다 보니 요리 실력도 날로 늘었습니다. 엄마 모시고 나와. 예주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오는 엄마. 조금만 다리 힘이 풀려도 몸이 휘청해 쓰러질 수 있어 항시 긴장해야 합니다. 좋게. 예전엔 계속 병원 생활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 가족끼리 밥을 먹는 날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항암 치료를 쉬고 있는 상황이라 예전보단 먹는 게 많이 좋아졌다는데요. 이럴 때 많이 먹고 체력을 찾으면 좋을 텐데 쉽지가 않습니다. 엄마 아빠는 예주의 학교 생활이 궁금하면서도 늘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피구했어요. 재밌었어? 피구를 싫어요. 운동 중에 뭐 좋아하는데? 응? 없어요. 달리기 좋아했었잖아. 엄마가 아프다 보니 예주에게 많이 신경 쓰지 못해 늘 미안하기 때문인데요. 공개 수업 같은 데도 엄마가 가면 좋은데 말을 안 하지만 엄마가 안 아프면 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잠을 왜 불편하게 이렇게 잘까? 길주에 쭉쭉 자지. 이렇게 자는 게 좋아? 엄마와 예주의 잠자리를 챙기는 아빠. 누워. 아직 혼자 자기를 무서워하는 예주를 위해 엄마의 옆자리는 예주 차지라는데요. 엄마는 잘 자. 잘 자요. 응. 예주도 잘 자고. 내일 늦잠 자지 말고 예주. 잘 자. 엄마와 예주가 잠자리에 들고 나서도 홀로 거실에서 자리를 지키는 아빠. 언제 어떻게 엄마에게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전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저 화장실 갔다가 변기 안고 쓰러져가지고 그런 게 이제 아직까지 이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아빠, 왜? 이제 잠깐. 방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 한 걸음에 달려가는 아빠. 예주가 잠이 들면 엄마를 챙길 수 없다 보니
거실에 있으면서도 늘 안방에서 나는 소리를 신경 쓴다는데요. 잡아. 뚜껑이. 지난번 화장실에서 아내가 쓰러졌던 사고의 기억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늘 긴장하며 앞을 지키고 서 있는 아빠입니다. 그래, 그냥 자. 요즘 많이 피곤한 것 같아. 그렇게 모두가 잠든 밤에도 아빠의 하루는 조금 더 늦게 깊어갑니다. 엄마 손잡고 나가자. 손 꽉 잡고. 모처럼 컨디션이 괜찮은 엄마와 함께 외출에 나서기로 한 가족들. 차로 30-40분 거리에 있는 외할아버지 집에 가기로 했는데요. 외출이 힘든 엄마에겐 외할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나들이나 다름없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되도록이면 챙겨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지난해 대장암 투병 끝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계시는 외할아버지. 자주 찾아뵙고는 싶은데 몸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저 왔어요. 일찍 또 가. 응? 좀 떨어지면 어떻게 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죠. 먼 길 온 가족들을 위해 과일부터 내온 외할아버지. 지금 그것 좀 보지 말고 또 그거 틀어. 예주도 어릴 때 여기서 많이 지냈다고 들었어요. 내 할머니 손에서 컸어. 거짓. 죽엄마가 나 때부터 이제 아빠 부르는 게로 안쓰러우니까 친정 엄마 쪽에서는 짠하지. 지금도 막말로 하다 한번 하나 딱 때리고 싶어도 못 때려요. 짠했어. 낳아준 엄마 손길 한번 제대로 못 받은 손녀가 안쓰러워 금이야 오기야 사랑으로 예주를 돌봐온 외할머니. 예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모두 외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에 집 정리 아니라고 예주 엄마 수술을 할 때 이번 수술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때 가족 사진이 없었었어. 항상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나왔다. 내가 이랬어? 처음 발병 당시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엄마는 힘든 고비들을 넘겨왔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기가 막히죠. 막말로 친정 아버지로서는 형용할 수 없었죠. 미안하고 감사하고 사람 안 죽어도 감사하고 예주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참고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야, 컨디션 좀 어쩌냐? 머리 너무 아파? 진통제 먹었어 안 먹었어? 외출을 다녀온 탓인지 금세 또 몸 상태가 나빠진 엄마. 한 달에 한 5, 6일 될라나? 거기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럴 때면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엄마 대신 집안을 돌보는 것뿐입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용품점에서 일을 해오던 아빠. 하지만 거동도 힘들어진 엄마를 돌보기 위해 생계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16년도에 타일을 배워가지고 17년도 자격시험 봐가지고 자격증 딴 거거든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혼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타일을 지인 소개로 이제 타일을 배우게 됐는데 이게 이제 자격증만 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서 이제 현장 경험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자격증 시험을 어찌 봐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이제 현장 실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당장 일을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에 앞으로 어떻게 버텨나가야 할지 아빠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많은 걱정 중에서도 가장 큰 걱정이자 버팀목은 하나뿐인 딸 예준인데요. 예주는 엄마한테 미안한 거 있어요? 네. 뭐가 미안? 사망 3학년 이후에 많이 엄마한테 짜증냈었어요. 엄마를 하면은 갑자기 머릿속에서 엄마 얼굴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요. 엄마가 머릿속에 생각날 때? 예주한테 엄마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든든한 사람. 튼튼한 사람이야? 혼자서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처음 가져본 아이라 좋기도 하지만 미안한 게 너무 많아요. 지난 13년 동안 예주에게 기억된 엄마는 늘 아픈 엄마였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첫 아이기에 해주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엄마로서 함께 해주지 못한 지난 시간들은 늘 가슴에 못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미역 손질에 나서는 아빠 인호 씨. 오늘 저녁에 집사람 생일 파티 하려고 미역국을 끓이려고. 오늘 같은 특별한 날에는 평소보다 요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각 예주도 엄마의 선물을 사기 위해 화장품 가게를 찾았습니다. 엄마 거 살 거예요? 무슨 색깔 좋아하실까요? 빨간색, 핑크색, 오렌지색, 진한 핑크? 이런 핑크는 어떨까요? 가격대도 나쁘지 않고 이런 핑크 이게 좀 더 촉촉하니 발림성이 좀 좋기는 해요. 그것보다 더 진한 거. 더 진한 거? 이런 색깔? 괜찮아요? 이걸로 그럼 드릴게요. 예주 왜 립스틱 오늘 사러 왔어요? 아까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친구가 추천해줬어. 근데 예주도 립스틱이 좋겠다 생각했어요? 네. 왜요? 엄마 입술 허전해서. 아파서 혈색이 없는 엄마의 얼굴에 예쁘게 생기가 돌길 바라는 마음인 거겠죠. 제품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와 함께 엄마의 생일 준비에 나서는 예주. 여기? 매년 있는 생일이라지만 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족들에겐 감사하고도 소중하기만 한 순간입니다. 아래쪽이 예쁘다. 아니 발이 안 돼.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컴컴 소원 비셔야지 소원. 소원 빌고 간절함을 담아 소원을 빌어보는 엄마. 자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생각지 못한 예주의 선물과 편지에 놀란 엄마. 그 고마움에 벅찬 감정이 차오르는데요. 올해도 엄마의 바람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주 커가는 거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그걸 보고 싶어. 같이 해주고 싶어. 같이 있어주고 싶어. 예쁘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다 보시면 어머님은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엄마가 많이 봐주지 않았어요. 또 불구하고 너무 잘했다. 참 잘했다. 고맙다. 엄마가 사랑한다. 조금만 더 곁에서 함께 할 수 있길. 매일 계속되어 오는 엄마의 바람. 그 간절한 바람이 오래도록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